저는 아이 성적 같은 거 전혀 신경 안 쓰는 그런 진짜 쿨한 아빠였거든요. 근데 어쩌다가 우연치 않게 아들 성적표를 보게 됐어요. 에? 이게 뭐야? 성적표에는 50점대도 있고 심지어 30점대도 있는 겁니다. 진짜 속으로 엄청 당황했어요. 왜냐면은 그 숫자가 저의 상식선에서 그냥 너무 벗어났으니까요. 자,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 건가요? 혼내실 건가요? 학원을 더 좋은 데로 보내야 될까요? 핸드폰부터 압수할까요? 저는 바로 야단치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원인부터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안녕하세요, 원장아빠입니다. 저는 현재 9년차 학원 원장입니다. 연세대학교를 나와서 삼성전자에서 12년 동안 일하다가 육아휴직을 거쳐서 지금 학원을 운영 중입니다. 제가 아이 성적표를 원래 안 봤다고 했는데 맞아요. 저는 성적보다 몸과 마음이 건강한 게 훨씬 중요하다는 그런 확고한 신념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실 뭐 별 이유 없어요. 왜냐면 저도 나름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나오고 대기업 다녔는데 솔직히 하루하루 더 힘들어지기만 하지 전혀 행복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육아휴직을 한 게 초등학교 입학할 때였어요. 큰아이가. 이유는 저희 큰애가 유독 예민한 아이였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아이니까 나랑 비슷하겠지 뭐 했는데 너무 다른 거예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지금은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정말 많은 시행착오 끝에 제가 내린 결론이 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일단 몸과 마음이 튼튼해야 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공부는 그다지 강요하진 않았어요. 우선순위에 들어가지도 않은 거죠. 그저 잘 먹고 잘 자고 운동 열심히 해, 이 말만 진짜 주구장창했습니다. 공부 안 해도 화는 안 내는데 태권도에 지각하거나 밤 10시가 넘어도 안 자면 진짜 불같이 화를 냈어요. 그리고 이건 성공을 했어요. 저희 아이들은 지금 누구보다 밝고 건강하고 예의 바르게 진짜 잘 자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안심을 했었어요. 제가 솔직히 좀 우쭐했습니다. 아, 역시 난 괜찮은 아빠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공부도 그냥 뭐 알아서 잘하고 있겠거니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30점에 이제 대참사를 제가 이제 마주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를 앉혀놓고 야단을 쳤을까요? 저의 성향 중에 하나가 이제 문제가 발생하면은 그 근본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돼 있지? 이게 왜 그렇지? 천성이 게을러서? 핸드폰을 나 몰래 많이 봤나? 아니면 게임을 하고 있나? 그러니까 솔직히 저는 약간 직감적으로는 게임이라고 의심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솔직하게 1차적으로는 다 압수를 했어요. 좀 무섭게 하면서 핸드폰 시간 제한도 걸고 게임기도 압수하고 뭐 노트북도 아빠 자리에 놨다가 필요하면 허락받고 쓰기, 이런 식으로 1차적으로 제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일단 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이상하잖아요. 왜냐면은 30점이라는 건 저는 생각을 해본 점수가 아닌데 이거는 그냥 아무것도 모른다는 뜻이니까. 우리 아들이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그동안 학원도 성실하게 다니고 집에서도 꽤나 책상에 앉아있고 어느 정도 자기 할 건 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래서 과연 진실이 뭔가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아이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또 좀 차분하게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책을 딱 폈는데 앞에 진짜 앞에 2페이지만 이렇게 밑줄에 써져 있고 나머지는 그냥 허연 거예요. 그냥 공부를 안 한 거죠.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들아, 공부를 안 했어? 네. 왜? 외우는 게 너무 어렵고 하기도 싫고 그래서요. 그래. 근데 역사 교과서를 저도 이렇게 그때 처음 봤는데 조금 보니까 이해는 가더라고요. 아이 마음이. 외우기 어렵게 돼 있어. 일단은 뭐 좀 이해는 좀 갔어요. 근데 수학하고 영어는 그럼 왜 그래? 너 학원도 잘 다니고 열심히 공부도 하잖아. 근데 한참을 고민하더라고요, 아이가. 그러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학교 시험 공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 대충 무슨 말인지 알겠다. 그래서 어쨌든 아이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도 아이의 입장에서 한 번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공부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쵸? 근데 공부를 어떻게 하면 잘하는지 이거를 모르는 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공부란 게 원래 어때요? 좀 어렵죠. 하기도 싫고 어려우니까 당연히 하기 싫은 거죠. 생각해보면 그래요. 야, 공부해 공부 잘해야지 이렇게 말은 하지만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 적이 있나요? 저도 없었어요. 학교도 안 가르쳐 주죠. 학원은 뭐 내용만 가르치지 방법을 누가 가르쳐 줍니까? 그래서 이걸 깨달은 순간 내가 널 너무 방치했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중학교는 등수가 나오고 점수가 공개되고 비교가 시작되죠. 그 와중에 수학은 확 어려워지고 영어 외울 거 너무 많고 역사는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이거 다 외워야 되고 뭐 과학은 말해 뭐합니까? 저도 수학하고 과학이 진짜 약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 입장에서는 갑자기 너무 어려운 거죠. 자기도 잘하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어떻게 공부하는지, 어떻게 이제 책상 머리에 앉아서 시작을 하는지, 뭐 어려우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집중이 깨지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그런 방법들이에요. 근데 아무도 안 가르쳐 줘요. 왜? 다 잘 모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죠? 시험 보고 결과 안 나오고 또 보고 또 안 나오고. 그러면 아이는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나는 공부를 잘 못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결론을 내버리는 겁니다. 이제부터 어떻게 될까요? 부모가 공부 얘기를 해요. 그때부터 그거는 내 약점을 드러내는 위협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회피하죠. 뭔가 하는 척 하거나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고
그러다가 또 공부를 하게 하면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화를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이한테 공부는 위협이니까요. 난 싸움 못하는데 누가 자꾸 나랑 싸우자고 시비 거는 딱 그 느낌인 거예요. 나 못하는데 자꾸 잘하라고 하니까 뭐 어떻게 잘해. 그러니까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화를 내는 거죠. 그런데 혹시 이거 우리 얘기 아닌가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얘기 아닌가요? 사실 잘 생각해보면 우리 이미 이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부모가 된 나는 그럼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근데 우리가 결국 할 수 있는 게 학원 보내고 가위 붙이고 뭐 감시하고 그거밖에 없지 않나요? 뭐 다른 좋은 방법이 있나? 그런데 학원 보내도 대부분 성적이 안 오르죠. 왜? 결국 공부는 내가 내 머리를 쓰고 노력을 해서 내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이를 억지로 붙들고 있고 학원을 보내도 뭐 딴 생각하고 있으면 뭐 도리가 있나요? 그러니까 부모는 답답하고 불안하니까 자꾸 뭐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너 공부 안 하고 핸드폰 또 봐? 너 학원 수업 다 했어? 근데 아이는 이미 공부가 위협이라고 했죠. 그럼 이제 아이하고의 관계까지 나빠지는 그런 이제 최악의 악순환에 빠지는 겁니다. 너 공부 안 해? 아 몰라! 이 무한 반복이죠. 무한 반복. 자, 지금까지 30점의 원인을 찾아봤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이도 잘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른다 이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여기서 방법이라는 게 일타 강사가 알려주는 뭐 공식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반복해서 머리에 입력하는지, 어떻게 하면 이 집중을 이어갈 수 있는지, 환경을 어떻게 세팅해야 되는지 그런 것까지 이제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원인은 알았으니까 솔루션은 뭐냐? 근데 여기서 제가 고백해야 할 게 하나 있어요. 사실 솔루션을 찾기 전에 저한테 진짜 더 큰 고민이 하나 있었거든요. 너무너무 어려운 문제. 저는 원래 아이한테 공부를 막 강요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에요. 괜찮아. 건강하게만 크면 돼. 성적이 다가 아니야. 아니야, 야, 30점이야. 입시가 코앞인데, 너 이러고 있을 거야? 이 딜레마가 매일 싸웁니다. 여러분 머릿속에도 있죠. 그런데 저는 확신합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주도성 있게만 크면 사실 결국 어른이 되면 자기가 원하는 걸 다 해낼 수 있어요. 공부는 좀 못할 수도 있는데, 그걸로 부모와 아이 간의 관계가 틀어지고 아이 마음이 망가지는 건 그건 저는 정말 싫습니다. 제가 억지로라도 시키면 아이는 네 하면서 뭔가 억지로라도 어찌저찌 따라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유혹이 굉장히 큰 거죠. 만약 그 상태로 아이가 크면 아이가 어떤 어른이 될까요? 아마도 하라는 거 적당히 하고 시키는 거 적당히 해내고 그렇게 살아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뭐 내가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별로 행복하지 않은 삶. 그래서 제가 찾은 솔루션이 제 생각에는 정말 기가 막힌 거였거든요. 이거 정말 여러분한테만 공개하는 거니까 잘 들어주세요. 저는 이 중요한 것이 점수 자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30점 받는다고 인생이 끝나나요? 뭐 솔직히 별일 안 생기잖아요. 그래서 진짜 너무너무 이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스스로 살아가는 힘, 바로 이거거든요. 그렇다고 학교 공부 안 시킬 거냐, 대학 안 보낼 거냐, 그러니까 그건 또 좀 무섭죠, 솔직히. 진짜 어떤 부모님들은 고등학교 안 보내고 그런 분들도 계시긴 한데 저는 그렇게까지 용기 있지는 또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거였어요. 뭐 현실은 현실이고 공부를 하긴 해야죠. 그런데 성적하고 입시를 목숨을 건 최종 목표로 여기면 그때부터 아이하고 부모가 모두 무너지는 거더라고요. 생각을 바꿔서 공부를 자립을 훈련하는 도구, 성장감을 깨우는 재료로 쓰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같은 공부를 하는데 목적이 완전히 다른 거죠.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읽어보고 생각해보고 써보고 이렇게 하다가 안 되면 또 방법을 다시 바꿔서 해보고 그 과정에서 아이가 이렇게 하니까 나도 되네? 내가 좀만 더 방법을 찾으면 할 수 있겠는데? 이 감각이 켜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방법을 찾은 아이는 공부가 문제가 아니라 인생의 모든 문제 앞에서도 당당해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제 솔루션은 이겁니다. 아이에게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그 환경을 세팅해준다. 아이가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점검하고 성장해 나가는 성장감을 깨닫는다. 물론 혼자서는 어려우니까 아빠나 선생님이 그 옆에서 코치를 해준다. 자, 여기까지 하면 아마 반신반의 하실 것 같아요. 뭐 이상은 좋아, 되게 좋은 얘기야, 되면 너무 좋지. 근데 그게 돼? 아이가 하냐고, 이런 생각이 무조건 들 수밖에 없죠. 제가 이제 아들이 둘인데 주로 이제 중학교 아들을 대상으로 이 공부 환경 설계를 직접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가정에서 하고 있어요. 한 반년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결과는 수학은 뭐 50점대에서 90점대를 넘기기도 했고 역사도 뭐 80점에서 시작했지만 지금 50점 넘어서 좀 올라가는 과정이긴 한데 물론 절대적인 수치가 갑자기 확 다 좋아져가지고 1등급이 올라가고 이런 건 아닙니다. 지금 이제 과정이니까. 저한테는 성적 자체보다도 이런 중요한 순간이 따로 있는데 이런 거였어요. 큰애가 저한테 와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빠, 역사 인강을 듣고 싶어요 라고 저한테 먼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방법을 생각해봤다는 건 거죠. 내가 역사가 어렵고 이걸 잘 못하는데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저한테 먼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인강을 들어보고는 또 저한테 이런 말을 해요. 확실히 아빠 말대로
듣고 나서 내가 스스로 한 번 더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들으면 아는 것 같은데 이게 지나면은 잘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음 영상부터는 제가 실제로 세팅한 공부 환경을 구체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 과정을 하나씩 낱낱이 공개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따뜻한 응원을 부탁드릴게요. 사실 저도 말은 이렇게 하지만 정말 잘 될까? 굉장히 걱정이 되고 불안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여정을 유튜브로 남기기로 했어요. 여러분들한테 선언을 해버리고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계속 나아가기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꼭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이 때문에 힘드신 부모님들 많으시죠. 그러니까 잔소리 주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고 학원 보내도 뭐가 안 되는 것 같고. 문제는 아이가 아니라 아이를 둘러싼 환경입니다. 환경을 바꾸면 아이는 스스로 바뀝니다. 그리고 부모는 가장 중요한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아이한테 이야기만 딱 해주세요. 공부 어렵지? 하기 싫지? 엄마 아빠도 그랬어. 네 마음 충분히 이해된다. 그래도 노력하는 너가 참 대견해. 성적보다 아이의 삶을 먼저 생각하는 원장 아빠였습니다. 억지로 공부를 하기보다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랑 환경 이런 걸 되게 나한테 알려주려고 하잖아. 그래서 어쨌든 너가 스스로 그걸 잘 해낼 수 있게 그렇게 아빠는 원하고 나한테 계속 얘기를 하잖아. 너 생각 어때? 그런 거 같아? 이게 뭐랄까, 음. 지금 당장은 효율이 안 나와도 어쨌든 나중에 가면 제가 혼자서 뭔가를 해야 되니까 그치. 이 방법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